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난 편까지 북한 김정은의 사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좀 더 세밀하고 또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피다 보면은 많은 또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지루하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북한 김정은의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또 그와 관련된 그 부분을 김정은의 사주를 통해서 한번 건드려 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추가적인 사항, 과연 이제 김정은의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김정은이란 사람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김정은과 이설주의 어떤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설주에 대한 김정은의 부인이라고 일컫는 이설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주 명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사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주 명식이 다양하게 또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사주를 가지고 과연 김정은의 배우자는 어떤가? 배우자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김정은의 사주를 통해서 배우자 궁과 그러고 또 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별성짝이죠. 배우자 궁, 또 배우자라고 하는 여기 성은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하고 여자는 틀리죠. 보통 우리가 호적상에 올린 상태,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런 법률적인 어떤 부부 관계를 우리는 이제 그 부인, 배우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밖에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만나는 여자를 보통 이제 우리가 별성 해가지고 성으로 관찰을 하는,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 김정은의 부인이라고 일컫는 이설주라는 사람이 과연 사회성은 어떤가?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려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은이보다 어떻게 보면 이설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김정은의 사주를 통해서 김정은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궁금할 수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도 있겠죠. 그만큼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그 퍼스트 레이드라고 소위 일컫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또 두각이 되고, 또 그 사람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언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행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의 인기 여부를 또 따지면서 역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미리 짐작을 하고 또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또 시기가 되었으니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부록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부록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예? 뭐 살펴봐서 나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김정은이가 이제 그 나타났을 경우에 매스컴에 나타났을 경우에 그 이설주라는 이제 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또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 대처하는 또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래도 한번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뭐 관심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심사항. 일국의 하나의 그 부인의 퍼스트 레이드로서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 또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게 제가 동작일치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제목은 뭐 재미있는 사주팔자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재미난 게 없더라. 뭐 잔뜩 한문이나 써놓고 그리고 명리학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 이 명리학에 대해서 처음 접하거나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뭐 그 기초적인 지식보다는 또 중간에 어떤 이런 사주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동작일치라는 글을 먼저 써놨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동작일치라는 것은 그 서로 각각의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같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동작일치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소위 말하는 대륙이죠. 대륙. 이 대륙에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제 속담이라고 할까요? 우스운 얘기죠. 뭐 조크 재미나 한번 끝까지 한번 이게 들어보시면은 또 재미날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섞어서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대륙의 그 글자를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 그들만의 어떤 그런 그 위트라든지 뭐 쪼크라든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세요. 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빵 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썰렁하다. 뭐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지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제 유인책이죠. 네, 유인책. 유인책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 중간중간 쓰려고 하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유인책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면은, 뭐 또 다른 방법을 또 이렇게 궁리를 해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옛날에
중국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부자. 돈 많은 사람이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부자라고 부르는데, 요 부유할 부자도 나중에 한번 제가 요걸 또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유할 부자가 이렇게 생겼는가? 한번 요것도 분해해보면 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 이제 그 시간이 되면 한번 글자를 이제 타자라고 할까요? 나눠서 갈래별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이제 동작일치라고 하는 제목에서 중국의 유명한 대부호죠. 부호. 큰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취미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개를 키웠습니다. 개. 아주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충성이죠. 말 잘 들어요. 그만큼 이 부자인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개를 한 마리 이제 그 원문에는 이제 사냥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 잘 듣는 개를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돈도 많고 집도 크고,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개를, 아주 영리한, 자기 말로는 아주 영리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말을 잘 듣죠.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웠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저거죠. 뼈대 있는 개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 이제 아주 훈련도 잘 돼 있고 말을 특히 잘 들어요. 순종을 하여 잘 따라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개가 잘 따르면 좋죠. 주인 말 잘 듣고, 너 저거 가져와. 쫓아가서 가져오고, 저 나쁜 사람이 들어오니까 빨리 가서 막아. 뭐 그렇게 이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걔가. 너무 충성스러운가요? 과욕인가요? 과욕. 그죠? 과욕. 과욕 아닐까? 과욕이 아닐까? 걔 입장에서 과욕은 아니고,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부럽고, 야, 이거 뭐, 주인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주인이 밥 먹으면 자기도 밥 먹고, 밥 먹는 신용을 내는 겁니다. 저기 가리키면 똑같이 가리켜요. 저 산을 보면서, 아, 저 산에 눈이 맞구나. 그럼 걔도 앞발을 들어가지고 가리키면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 대단하죠? 그 동작 일치 아닙니까, 동작? 주인하고 걔가 동작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개로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 모일입니다. 모일.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부유한 집안이니까, 재물 많으니까, 돈 많아요. 돈 쌓아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리한 개를 얻었겠죠. 아주 비싸게. 그래서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 밤손님이라고 그러죠. 밤손님. 밤손님을 한번으로 써보면 야객? 그러네요. 표현이 야객. 우리말로 이제 도둑놈. 그죠? 밤손님, 이게 이제 야객이 들어와서 밤야자에다가
손님 객자 아닙니까? 이 손님 객. 그죠?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 보면 이제 식객이라는 건 이제 그런 드라마 때 뭐 그런 다큐도 있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들어오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식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객 허 땡땡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각종 그 음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밤손님이 이제 칼을 들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 돈 많은 부자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자기 집에 재물이 있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 이제 칼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주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들어오면서 주인한테, 나 누구다? 나 쉽게 말하면 강도다. 강도다, 이거야, 강도. 나 강도다. 그래, 누워있는, 침대에서 누워있는 주인한테, 나 강도다. 손들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냥개를 너무나 이뻐한 거예요. 너무나 이뻐해서 침대에다가 항상 침대 옆에 두고 이제 잠을 청하거나 같이 밥도 먹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해 오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강도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들어와서 마스크 쓰고 복면 쓰고 그죠? 복면을 써가지고 들어가 손들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 더군다나 이거 목숨을 위협당할 수 있는 칼을 들고 와서 손들어! 하니까 이 주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들은 겁니다.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 들었는데 주인이 손을 딱 들었어요. 동작일치 아닙니까? 제목이. 옆에 있는 아주 영리한 사랑스러운 이 사냥개도 주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작일치. 같이 앞발을 개가 들고 있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손들어 타니까 주인이 손을 들고 그런 행동을 보고 이 충견인 개도 충견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 잘 듣잖아요. 그죠? 동작 일치시키잖아요. 주인이 저 산이 아름답다 그러면 똑같이 앞발 들어가지고 그런 흉내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충견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강도가 손들어 타니까 이 개도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앞발을 들고. 사실은 이 강도가 나타나면은 주인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의 목숨과 그 안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울 의사는 없고 주인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손들어 타면 막 그 사냥개가 막 그 강도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해서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 개인지는 몰라도 주인이 손 들고 있으니까 자기도 앞발 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작을. 그러고 손 들어! 했어요. 두 번째, 강도가 움직이지 마. 동작 그만이죠, 쉽게 말하면. 이 동작 그만입니다. 동작 그만 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벌벌 떨면서. 움직이면 이제 죽일 판이니까, 이 강도가. 그죠? 그래서 동작 그만! 손 들어! 동작 그만! 하니까 걔가 이 충성스러운 충견도 주인이 동작 그만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걔도 동작 그만해요. 걔도 동작 그만. 왜? 주인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동작 일치. 그 주인이 손 들으니까 앞발 들고 있고, 주인이 움직이지 않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걔도 움직이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인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충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재물을 다 털렸어요. 부족 맞았어요, 다. 물론 이 부자인 사람은 이제 모든 동작금만 손 들고만 있으니까 주인이 그 강도가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쓸어간 거예요. 개독을 하고 있고 충성으로는 사냥 개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강도는 개가 달라지지도 않고 물어뜯지도 않고 벌벌 떨면서 주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 쓸어 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강도가 다 모든 재산을 훔쳐간 다음에 이제 이 부자인 이 주인이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동작일치라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자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양과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충변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나를 생명을 갖다가 이게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주인 따라 한다고 마냥 기워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런 어려움이 당하니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주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후회를 하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개고기집에 그 개를 팔아넘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글을 그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보면서 나름대로 혼자 좀 우스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또 한번 돌려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의 이제 뭐 꽁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되새기면서 또 강의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이번 편에는 이제 그 동작 그만이라고 했는데 다음 편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은경이라는 글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요거 한번 다음 편에 여러분들에게 또 빵 터질 수 있도록 이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표현력이 좀 약해서 제가 빵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본론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에게 또 김정은의 이제 부인에 대한 사주를 또 이렇게 살피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꽁초는 이렇게 마치고 김정은의 사주가 개년, 을축월, 그렇죠? 신축일, 그리고 정유시가 되었었죠. 이 중에서 김정은의 배우자 자리는 일지입니다. 축토예요. 이 축토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배우자 자리에 축토가 있어요. 이 축토는 12지지 중에서 두 번째 글자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를 뜻한다고 그랬죠. 올해가 신축년 아닙니까? 그래서 뭐 흰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는 지지에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진술충미라는 이런 12지지의 12글자 중에서 4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4글자는 이제 어떤 계절의 변화의 어떤 과정, 환절기라는 글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축토, 이 토가 들어가는 글자가 많은 사주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왜? 이 진술충미라는 지장간에
지장간에 여러 가지의 천간의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천간의 갑에서 개수까지의 글자가 고루고루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작용하는 심리적인 생각이 다른 이런 토의 글자가 없는 사주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심리를 띠고 있다.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김정은의 사주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용신은 시지의 정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희신은 월간의 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글자가 김정은이를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지는 배우자라고 그랬죠. 배우자가 신축입니다. 신축의 축토의 지장간에는 개수 있어요. 신금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신금 있어요. 기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주위의 글자도 중요하겠지만은 바로 내가 깔고 있는 이 축토 안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이 바로 이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수, 신금, 기토 있어요. 이런 세 글자가 복잡하게 이 김정은의 심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신 좋은 글자 정하나 희신인 을목이 없어요.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김정은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개라고 했죠. 개수입니다. 개수. 이거는 뭡니까? 식신이에요. 뭔가 연구 궁리하고 하느라고 바빠요. 연구 궁리하려고 뭐 미사일을 뭐 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한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이런 글자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이런 그 토의 기운이 많아요. 지지에. 심리적으로 많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다는 그런 그 사주가 있습니다. 신금에 같은 신금 고집 있어요. 경쟁 심리가 강합니다. 남한테 져서 못 살아요. 같은 신금 아닙니까? 비견입니다. 비견. 나와 어깨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기토 있습니다. 기토. 이 기토는 뭡니까? 편인이에요. 이거예요. 신금에. 편인은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 기토가 나쁘게 작용을 하니까 그렇죠. 의심. 응? 수용을 하되 받아들이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작용을 하면 검사, 그죠? 회계사, 뭐 형사, 직업군이 나오잖아요, 그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도 할 수 있는 건데 형사.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다 받아들이면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수용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의심이 있어야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포진이 돼 있어요. 우리라니, 김정이 이제 그 배우자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배우자는 어딘가? 신축, 일지입니다. 일지에 배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일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개. 라고 여기는 정유. 이 사주예요. 이 축도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됩니다. 정화가 용신인데 이 겨울의 동토가 더군다나 월간의 축토가 월지의 축토가 차가운 기운 아닙니까? 겨울 흑이에요.
원래 있는 동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토. 그죠? 동토. 어? 지금 정화가 필요한데 차가운 기운이 와서 그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는 이설주라는 부인이 아주 인기도 있고, 그죠? 인기 있잖아요. 무모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호기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 신금인 김정은이를 잘 떠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축토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매스컴이나 TV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아, 부인은 하나 잘 얻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 자리가 축토예요. 도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럼 사주가 틀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로서 김정은이가 바라보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리가 있다. 하나의 경쟁의 대상자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연구나 그런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편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토 편인. 이 편인은 의심적인 수용이라고 했잖아요. 부인에 대해서 의심도 가질 수 있어요. 부인이 뭘 제안을 하면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부인 이설주가 지금 이런 걸 좀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 따져보면서 결국 이제 수용을 하게 되지만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잘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속마음은 틀리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축토는 배우자 자리는 도움이 안 돼. 배우자로서의,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자로서의, 좀 빨리 써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배우자로서는 도움이 안 되죠.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실질적으로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신축의 이 김정은이가 밖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회적인 여자로 본다면 이 사람의 부인은 간목이나 을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을목이는 희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로 볼 때 을목, 이설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인다는 게 바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을목, 이 부인이 아니죠. 이때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그 남녀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을목이 아버지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은 정제는 부인이고 편제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글자가 정편제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편제를 정제로 볼 수 있고 또 정제를 편제로 생각해서 얻고자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궁금증 아니면 또 부인입니다. 부인이 아니라 여자겠죠. 여기서는 이제 여자로서의 사회적인 여자로서의 궁금증을 이걸로 풀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밖에서 사회성으로 하는 여자로서의 역할은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 이설주가 뭐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또 뭐 자기 남편에게 하는 그런 사회생활에서 어떤 사회활동에서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공존하고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대신 안에서 있는 내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김정은이가 부인을 바라보는 입장.
김정은이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자로서 바라보는 이설주의 그런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그 기륭도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하고 성을 보는 겁니다. 응? 배우자로서의 역할, 응?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성을 가진 여자로서의 어떤 도움이 되는가, 기륭이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또 시간을 좀 아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또 다시 설명을 하면서 동작 일치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오라고 그랬죠. 요거 음경에 대해서 한번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대집합 보고 추가로 못한 얘기 또 한번 건드려 보는 걸로 끄집어내서 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설주 궁금하잖아요. 아, 북한에 소위 말하는 영부인이라고 차는 사람인데 우리의 관심사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그 김정은이 배우자하고 여자로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건지 나쁜 역할을 하는 건지. 응? 아니 뭐 집에 나올 때는 막 웃고 막 이러는데 이 배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축토가 두 개씩이 있다 그랬죠. 이제? 응?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장시간 이렇게 이제 또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자, 이렇게 이제 또 한 번씩 돌려보면서 특히 이제 그 동작 일치하는 그런 위트, 아니면 뭐 재미난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면서 또 즐겁게 또 명리학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바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